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6.25까지 전체 흐름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먼저 정부 수립 과정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대 초에 이르게 되면 일제의 패망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제 회의가 열린다고 했죠. 그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열렸던 국제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연관성 있는 게 카이로 회담이 개최가 되고 언제 개최되냐면 43년도에 개최가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얄타 회담도 개최가 됩니다. 얄타 회담이 45년도에 개최가 되고 또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있는 게 포츠담 회담이 역시 45년도에 이렇게 개최가 됩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결정된 내용은 뭐냐?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연합군 간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그리고 포츠담 회담에서도 동일하게 한국의 독립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서 최초 언급됐고 여기서 재언급되었더라. 그죠? 아울러서 얄타 회담 때는 38도선 제한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갔고 또 한 가지 신탁 통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갔다. 또 한 가지 또한 국내 세력들도 국내 세력들도 즉 일본이 패망했을 경우에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정부를 갖다 이끌어갈 것인가 이를 두고 여러 단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역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게 대단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원래 중국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단체가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단체가 있었고 누가 이끌었더라? 김구. 그리고 또 두 번째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국내에서 비밀리에 드디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단체가 여운형에 의해서 조직되게 되더라. 그리고 중국 북부 지역에서도 조선 독립 동맹이라는 단체가 조직되게 되죠. 이때 조선 독립 동맹을 갖다가 이끌었던 사람은 김두봉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김두봉.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쪽은 민족주의 계열이고 이쪽은 사회주의 계열이고 이쪽은 자액과 위기 연합해서 이렇게 만든 단체가 되겠다. 이러던 중에 이게 40년대 초죠.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던 중에 드디어 45년 8월 15일 예상치 못하게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고 우리는 강복을 갖다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에 38도선을 갖다가 이때 이 기준에 따라서 38도선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38도선 이북 지역에서는 소련군이 이렇게 장악을 갖다가 하고 있던 상황이고 이남 지역에서는 미군이 장악을 해서 군정을 갖다가 실시했던 이러한 시기라고 했죠. 이후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차후 어떻게 이제 이끌어갈 것인가를 두고 드디어 우리나라와 연관성 있는 가장 대표적인 회의가 개최되게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다. 바로 1945년 12월 달에 1945년 2월 달에
이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가 개최된다고 했죠. 미국, 그리고 소련, 그리고 영국의 외상들이 모여서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가 개최되게 되는데, 여기서 결정된 내용 세 가지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자. 두 번째 내용이 뭐였죠? 그렇죠. 신탁통치를 일단은 당장 이게 정부가 빠졌네. 자, 임시민주정부를 갖다가 수립하고 신탁통치를 갖다가 실시를 하자. 최대 몇 년간? 최대 5년간.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미소공동위원회를 갖다가 설치하자는 내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동아일보 오보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국내에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나타난 결과도 역시 중요하다고 했죠.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나타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익과 우익의 대립 혹은 갈등이 대립이 그죠? 본격화되었더라. 이러한 결과를 갖다가 초래했던 게 모스크바 상국 외상 회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스크바 상국 외상 회의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자익과 우익의 갈등이 이제 심화되게 되고, 또 한 가지 미국과 소련은 이제 우리나라의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드디어 1946년 3월 달에 자, 이 화면 넘겨도 되겠습니까? 자, 화면 넘기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넘어가면 다시 1946년 3월 달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게 1차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게 되는데,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곧 얼마 가지 못해서 곧 결렬되고 맙니다. 결렬이 되고 말더라. 그래서 왜 결렬되었다? 이 결렬된 내용을 갖다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참여시킬 세력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했죠. 참여시킬. 즉, 임시민주정부에 참여할 세력을 두고 세력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서 미국과 소련 간에 의견이 도출되지 못해서 끝내 결렬되게 되고, 차후에 이게 1차니까 2차도 있겠죠. 1947년 5월 달에 다시금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역시 완전 결렬되고 맙니다. 우리나라 문제를 갖다 합의점을 보지 못하고 완전 결렬되게 되는데, 이때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 문제를 갖다가 끝내 어디로 넘겨버렸다? 유엔으로 이관시키게 되는데, 이 사이에 두 가지 대표적인 또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데, 1946년 6월 달에 이승만이 정읍발언이라고 합니다. 이승만이 정읍발언이라고 합니다. 전라도에 가면 정읍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선언을 합니다. 바로 남한입니다.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좌우 우익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렇게 심화되면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이렇게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 김규식이나 그리고 여운형이 되겠죠. 여운형 등은 어떤 운동을 펼쳤다?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되었다. 언제냐면 이거는 1946년 10월 달입니다. 1946년 10월 달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지금 보다시피 이러한 과정 속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끝내는 미국과 소련이 합의점을 보지 못하고 결렬되었고, 이런 과정 속에 47년도 5월 달에도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지만 완전히 결렬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 우리나라 문제를 갖다 국제기구에 이관을 갖다가 시키게 되는데, 즉 유엔으로 우리나라 문제가 이관되게 됩니다. 이후에. 그래서 자, 이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시금 안 넘어가지노. 우여해라. 잠깐만. 화면이 잠깐만. 자, 봅시다. 드디어 우리나라 문제가 어디로 이관되었다? 국제기구인 유엔으로 이관되게 되고, 이 유엔에서 어떤 내용이 결정되게 되냐면, 정확하게 결정된 내용을 보시면, 남북한, 이게 정확하게 결정된 내용은, 남북한 총선거를 갖다가 실시하고, 이에 따라서 정부를 갖다가 너희들끼리 알아서 구성해라. 이 내용이 결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누가 거부를 했더라? 그렇죠. 북한이 이 결정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를 하게 되고, 다시 우리나라 문제가 어디로 이관되냐면 유엔 소총회란 곳으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다시 또 이관이 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갖다가 실시해라.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김계환 학생 마이크 끌까? 불필요하게 마이크를 갖다가 켜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 말은 다시 풀이해서 해석하자면 무엇을 실시하라? 남한만에 그러면 단독 선거 실시해라.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즉 김구가 불복을 하게 되고 이후 차후에 남북 협상을 갖다 고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유엔에서 남한만에 단독 선거 실시해라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자 넘겨보겠습니다. 드디어 1948년 5월 10일 뭐가 실시되죠? 총 선거가 실시되었고, 여기에서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국회의원 198명이 선출이 된 게 됩니다. 임기는 몇 년? 임기는 2년에 국회의원 198명이 선출되게 되었고, 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대헌 헌법이 제정되죠. 그래서 1948년 매달 며칠? 그렇죠. 7월 17일 우리나라의 대헌 헌법이 제정이 되게 되는 거죠. 이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드디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누가 선출되었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선출되었고, 이승만은 곧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에 1948년 9월 9일 북한에서도 드디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에서도 정부 수립을 공식화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드디어 한반도 안에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인 간에 두 개의 형태의 정부가 만들어졌고, 오늘날까지 이런 형태의 우리나라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됐습니까? 자, 이러한 어쨌든 두 정부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갈등 속에 드디어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주제, 바로 무슨 전쟁이 발발했다? 6.25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는데, 6.25 전쟁을 볼 때는 발발하게 된 원인 혹은 배경이 되겠죠. 배경이 더 정확한 말이 되겠죠. 배경과 과정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 일단은 남북한 정부죠. 사실은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승만은 끊임없이 북친 선언을 했고, 이때 김일성도 사실 남한에 대한 남친 선언도
계속해서 하고 있던 이런 그러니까 남북한 간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한 가지 바로 북한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죠. 특히 어느 나라의 지원을 받으면서 어른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죠. 특히 군사 비밀까지 군사 비밀 협정까지 체결을 하고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이 에지선 라인이라고 해서 미국의 정확하게는 미 태평양 방어선에서 어디를 제외한다? 핵심 내용은 그렇죠? 한반도를 제외한다는 이 방어선을 갖다 뭐라 보냐면 에지선 라인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자 지도를 갖다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원래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은 여기 타이완을 갖다 뺐네. 타이완이 이렇게 있으면 자 보시면 원래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은 이렇게 됐죠. 원래 기존의 태평양 방어선이 되겠죠. 그런데 미 국방부 장관 에지선이 태평양 방어선을 갖다 후퇴시키죠. 그에 따라서 태평양 방어선이 보면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라인을 갖다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에지선 라인이라고. 그러면서 즉 원래 방어를 받고 있던 타이완과 이쪽 한반도 일대가 뒤로 물러나게 되면서 미국의 태평양군이 1949년 6월 달에 실제로 미군이 이제 철수를 갖다가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바로 6.25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봅시다. 화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을 보자. 두 번째 과정. 첫 번째 1950년 6월 25일 드디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3일 만에 어디가 함락되었다? 서울이 함락되게 되고 두 달 만에 낙동강 방어선을 갖다가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북한군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후에 유엔군이 파견되게 되고 총 16개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총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메가드가 되겠죠. 메가드를 갖다가 필두로 하는 유엔군이 파견되게 되고 드디어 두 번째 사건이 1950년 9월 달에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키는 사건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1950년 9월 15일 바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대표적인 작전 그렇죠.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날짜는 보시더라도 전개 순서는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9월 28일 어디를 다시금 재탈환하게 되느냐? 서울을 갖다가 다시 수복하게 되는 거죠. 재탈환하게 되고 이를 기점으로 10월 1일 드디어 어디를 갖다가 다시 넣느냐? 한국군이 38도선을 갖다가 넘어가죠. 그리고 드디어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략 10월 26일경 드디어 국군이 압록강까지 진출을 하게 되더라. 근데 또다시 전세가 또다시 3번이 되겠죠. 전세가 또 역전당하는 일이 발생하니 그게 1950년 11월 달부터입니다. 11월 달부터 해서 누가 참전하게 되더라? 바로 대표적으로 중국군이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중국군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전세가 재역전되었고 또한 대대적인 구태가 일어났는데 이때 구태 과정을 우리는 1사 구태라고 부르는 거죠. 이후 다시금
그 지리한 그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소련 쪽이 계속해서 이제 휴전을 갖다 제의하게 되고, 이에 1953년 7월, 정확하게는 7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7월 27일인데, 미국, 중국이 정전협정을 체결해서 정전 협정을 체결하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이어졌다? 휴전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